LA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은 집을 떠나 유랑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산타아나 바람과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산불로 주택 약 12,000채가 전소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 소득공제 SALT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를 지지하는 뉴욕시의회 예비선거 후보들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규모의 슈퍼 PAC를 출범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 트란데 아라과가 콜로라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장악하면서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해 아파트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LA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은 집을 떠나 유랑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강제 단전 조치 등이 취해지면서 상당수 한인이 산불 간접 피해에 불편한 일상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피령과 강제 단전이 지속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튼 산불의 영향권인 라카냐다, 라크라센타, 몬트로즈, 패서디나 등은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상당수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몬트로즈에 사는 51세 김현수 씨는 정전으로 냉장고 음식이 상하고 난방도 안 되는 상황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해 가족들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 호텔로 옮겨 생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 씨는 하루 $200에 달하는 숙박비를 보상받을 방법도 없어 난감하다고 밝혔습니다. 라크라센타 중심 도로인 푸틸 블러바드와 펜실베니아 애비뉴 일대 신호등은 단전으로 모두 작동이 멈췄고 지역의 업소들도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라크라센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정전으로 식재료를 다 버리고 영업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라크라센터의 한국마켓의 경우 현재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언제 또 전기가 나갈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라크라센터 지역 주민들에게는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정전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LA 수도 전력국과 남가주 에디슨사 등은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 단전 조처인 공공안전 차단 프로그램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 17,600여 가구의 전력을 차단했으며 추가로 12만 7천여 가구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며 당국의 발표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일주일을 넘기며 무려 12,300여 개가 넘는 가옥과 건물이 파손되고 최소 25명이 사망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예보된 강풍이 산불 진화와 인명보호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정오까지 LA 카운티를 비롯한 벤투라 카운티 등의 산불 적색경보인 PDS, 특별한 위험한 상황을 발령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자연 발화가 아닌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당국은 테메스칼리지 트레일 부근에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산타아나 바람과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시속 75일마일까지 불며 새로운 화재를 촉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산타아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하늘에서 분홍색 화재 차단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방관들이 이튼 화재와 팰리세이드 화재에서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바람이 다시 시속 75마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은 현재 진행 중인 화재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2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최소 25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화재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새로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방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해지면서 소방 헬리콥터의 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화재 진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대형 화재가 62제곱마일 이상을 태웠으며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화재 위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을 넘기면 상황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는 계속해서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 산불로 주택 약 1만 2천 개가 전소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선을 위반하며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러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약 12,000채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LA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체들은 일부 집주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며 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리부,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다나 등지에서 약 12,00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많은 임대료가 10% 제한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 할리우드에서는 임대료가 하룻밤 사이 $800 상승해 월세가 $5,700로 올랐고 산타모니카의 5베드룸 집은 월세가 $12,500에서 $28,000로 급등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웨스트 LA의 집주인들도 임대료를 15%에서 20%까지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집주인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가격 폭리 방지 법률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다음 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 소득 공제 서트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서트 소득 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솔트 소득 공제 상한선이 폐지돼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외 타주 여론을 고려해 솔트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닉 라로타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전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니콜 말리오타키 연방 하원 의원은 협상 가능한 적당한 숫자를 제시하고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나설 것을 주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현재 $10,000 상한선에서 최소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당선인이 공화의원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솔트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솔트 소득공제 상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10,00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효력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솔트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와튼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솔트 소득공제 상한선을 $10,000에서 $20,000로 올리면 연방정부는 10년간 $220억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취업 이민의 발급,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 이민,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7년 9월 1일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4년 7월 15일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B순위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지만 2월에는 동결입니다.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7년 1월 1일입니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문호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3년 3월 1일입니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중에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 문호는 동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피트 헥스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헥스 지명자의 자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그의 자질을 의심하며 특히 여성의 전투 참여와 대북 정책에 대한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헤그세스는 과거 여성이 전투에 나서면 안 된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을 학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독재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논란을 일식한 헤그세스 후보자는 지난 수주에 걸쳐 공화당 인사를 직접 만나고 다니며 민주당 측에도 군복무하는 여성들을 지지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위원장 로저 위커는 헤그세스가 비전통적인 인사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잭 리드 의원은 그의 성격과 침착성 부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예비군 소령 경력을 가졌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력 부족과 성폭행 관련 논란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는 훌륭한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를 지지하는 뉴욕시의회 예비선거 후보들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규모의 슈퍼팩을 출범시켰습니다. 뉴욕시의 엄격한 임대 규제에 맞서 정치적 반격에 대해 뉴욕시 호텔 산업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온라인 렌탈 회사인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를 지원할 도시 및 주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500만 기부할 준비가 된 슈퍼 PAC를 출범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슈퍼 PAC는 미국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캠페인이나 선거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슈퍼 PAC는 자금력과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원하는 광고나 캠페인을 벌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정치적 캠페인인 뉴욕을 저렴하게 유지하기를 통해 이번 6월에 있을 10여 개의 시의회 예비선거에서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 임대를 관광업계의 경쟁으로 보는 호텔 산업, 특히 호텔 트레이드 협회 노조의 반발에 맞서는 행보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회가 주택 공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큰 타격을 입었고 수만 개의 뉴욕시 렌탈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게스트가 집에 있을 때 호스트도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단기 주택 임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뉴욕시 호텔 요금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본 손해 복구에 나선 에어비앤비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다시 뉴욕시에 자리 잡으려는 시도 중에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기 임대 권리를 회복시켜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파라 루이스 시의원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호텔 산업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을 반대하며 에어비앤비가 슈퍼 PAC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호텔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인 단기 임대 규제가 아니라 이민자 위기 동안 뉴욕시 여러 호텔들의 객실이 이민자 대피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갱단 첸데 아라이가가 컬로라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장악하면서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해 아파트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어민 기자입니다. 콜로라도 아우로라에 위치한 에지엘로리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 일어난 폭력 사건들로 인해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악명 높은 갱단인 트렌드 아라과가 장악하며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2013년 9월 이후 강력 폭력 범죄와 무장강도, 납치 사건이 6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소유주들은 즉각적으로 아파트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아파트 단지가 갱단 폭력과 약탈의 온상이 되었으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에는 무장한 갱단원들이 주거지에 침입해 주민들을 폭행하고 고가의 물품을 강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60세대의 세입자들은 이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라파우 카운티는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갱단이 자동 소총과 장총을 소지한 채 무단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용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러한 폭력 사건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스테이트 오브 더 시티 연설을 통해 뉴욕시를 위해 자신보다 더 열심히 싸울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며 재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중산층 가족들에게 더 적합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2025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원, 놀이터 등 다양한 인프라 제공, 지하철 내 경관 배치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애덤스 시장은 노숙자 문제,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과 가족을 위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을 통해 근로계층 가정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4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커뮤니티 안전 투자 계획을 통해 멘토링, 정신건강,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00명이 넘는 한인 노동자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고국을 떠나 하와이 땅에 발을 디딘 지 정확히 122년이 흘렀습니다. 미 전역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개최됐고 연방의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앤디 킴 의원과 댄 설리번 의원이, 하원에서는 영킴 의원과 지미 고메즈 의원이 각각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노동자를 태운 이민선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자 15만 명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은 미국인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해준 금액은 1,836억 달러에 이릅니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도와준다는 식의 사기를 당한 자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6천여 명도 들어갑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2건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혼잡 통행료 제도 시행 후 일주일 동안 맨하탄 중심부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7.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맨하튼으로 넘어오는 자동차의 운행 속도도 30에서 40%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혼잡 통행료 제도는 궁극적으로 맨하탄 중심부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를 11%까지 줄일 것이라는 게 MTA의 기대입니다.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통해 도심부 정체가 감소하고 MTA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입 첫 해 혼잡 통행료 수입은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